짜잔! 자,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마감 영상 전에요. 어저께 제가 카카오 보험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오늘은 사무실 보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무실 보험의 그 보장 한도죠. 보장 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냥 대리기사 보험을 가입을 했구나 라는 생각만 했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그냥 일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확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보장 한도를 모르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아예 뭐 대처가 안 되거나 이해가 없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꼭 이 영상은 많은 분들이 잘 시청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카카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건당 50원씩 보험료를 부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전업 기준 했을 때 하루에 10콜을 탄다 해도 500원이잖아요. 그럼 20일 근무하면은 만원, 25일 근무하면은 12,50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을 때 자차가 3억, 대물이 10억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대리회사 사무실 보험은요, 자차가 3천만원, 또 5천만원, 8천만원 요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보험료에 따라 다르고 증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뒤에 차차 하나씩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대물은 1억 아니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차 3억하고 대물 10억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적죠. 형편없이 적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개편된 건데요. 이마저도 사실상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건데, 올라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고인 거잖아요. 어떤 큰 사고가 났었을 때 대물이 만약에 1억이 되어져 있는데 대물 사고가 만약 3억 5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뭐 그냥 형편 없어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씩 제가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에서 보장 내용이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인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무한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대인은 우리가 교통사고 났었을 때 상대방 사람에 대한 신체 사고가 되겠죠. 다쳤을 때 그거에 대한 거는 대인은 무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물인데요. 대물 같은 경우는 현재 대리회사 보험료 크게 보면은 렌트카 특약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걸로 가장 크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렌트카 특약이 없는 보험들은 대다수가 대물이 1억으로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렌트카 특약이 되어져 있는 것도 거의 다 2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카카오가 이번에 변경된 건 10억까지 된다.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자칫 만약에 운전하다 강남에서 수입 자동차, 뭐 고가의 수입 자동차 있잖아요. 뭐 페라리라든지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거 뭐 잘못 갖다 박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2억 나왔다. 근데 뭐 내가 대물이 1억짜리다. 그러면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대물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차가. 자차의 보장 한도는 기존에 지금 가장 많이 가입하셨던 대리기사님들 보험들이 자차 3천만원짜리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년 9월달에 렌트카 특약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렌트카 특약이 나오기 전에 대다수의 기사님들이 가입하신 보험이 전부 다 3천만원짜리입니다. 이 보험료 구간이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30살부터 만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으로 30살부터 49세까지. 이 나이 구간이 가장 보험료가 저렴해요. 이 나이대가 2,800원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800원에 가입된 금액들이 대다수가 자차가 3천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천원짜리가 있어요. 3천원짜리는 자차 5천만원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요거 부분은 자차 부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작은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는 이번에 개편한 게 자차가 3억까지. 3억까지면 뭐 웬만한 차 다 되는 거죠. 우리가 뭐 S클래스를 운전한다든지, S클래스 같은 경우는 곧잘 운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런 차 운전해도 신차가가 뭐 한 2억 초반 나오기 때문에 자차가 3억까지 보장돼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자차 3천만 원짜리다. 앞에 라디에이터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6, 7천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 S클래스 그냥 6, 7천 우습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돈 3, 4천만 원 꼬라 박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2,800원짜리가 자차 3천만 원, 3천원짜리가 자차 5천만 원짜리. 그리고 렌트카 특약이 들어가면서 3,200원짜리 있어요. 그게 렌트카 특약에 들어가면서 그건 자차가 8천만 원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대리회사에서 보장하는 거는 요 정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트카 특약 있고 없고에 대한 이 차이점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렌트카 특약이 없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손님차를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S클래스를 제가 운전했어요. 근데 오른쪽 백미러를 우리가 후진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에 이렇게 기둥 많이 있잖아요. 기둥에 땅 박아서 백미러 부러져 버렸어. 그럴 수 있겠죠. 부러지면은 백미러가 없는 차는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수리가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부품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3사는 부품이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얘네가 렌트카 보험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SU백을 탈 때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요. 부품이 들어오는데 열을 걸려요. 부품 들어오는데 열을 걸리고 고치고 뭐하는데 다 해서 한 보름 걸렸습니다. 보름이 걸리는데 그때 당시에 제 차로 렌트카로 하루에 40만 원이 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5일에 40만 원이면 렌트카 비용만 60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600만 원 산정되고 이거 수리비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800만 원 정도 나오는. 그러면 그 가해자는 이제 그걸 부담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개인 자동차 운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렌트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사람 뭐 별로 뭐 신경 쓸 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렌트카 특약이 안 되어져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S클래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15일 동안 렌트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구상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거 부분은요. 대법원 판례까지 가버리면은 꼭 렌트를 해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통비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40만 원까지 안 되겠죠, 하루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뭐 민사 법정 싸움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상대방 고객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클레임을 걸 거고 또 그렇게만 거는 게 아니라 그 코를 넣은 그 대리회사에 클레임을 걸면서 그 대리회사 또 저한테 뭐 계속해서 뭐 구상권을 청구하고 아주 그냥 뭐 일을 몇 날 며칠 못할 정도 굉장히 고단해지죠. 이게 이제 렌트카 특약이 원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 9월 전까지는 렌트카 특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런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그러니까 꼭 수입차가 아니더라도요. 뭐 일주일 동안 수리를 한다든지 3, 4일 일주일 수리하는 경우는 허다하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고객이 당연히 렌트카 우리한테 요청을 할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한다든지 만약에 돈 주고 해준다 치면은 뭐 돈 100만 원, 뭐 방금 뭐 S클래스 뭐 되게 굉장히 비싼 차를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요. 뭐 그랜저 소나타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뭐 15만 원 나오는 건 그냥 우습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돈 100만 원, 돈 200만 원 나가는 거는 1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 차이가 하루에 200원, 400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원 차이면은 한 달이면 6,000원, 400원 차이면은 한 달에 12,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껏해야 돈 만 원 차이면 연에 12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만 원 만약에 나오려면 8년, 9년 동안 납부하는 보험료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8년, 9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만 렌트카를 만약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렌트카 특약을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득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렌트카 특약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트카 특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차 보장 범위도 8천만 원까지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보장과 5천만 원 보장과 다르게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많은 분들이 현재 가입해서 하고 다니고 있는 자차 3천, 그러니까 렌트카 특약이 없으면서 자차 3천만 원짜리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보험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냥 된통 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에 들어있는지 어떤 증권인지 꼭 필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렌트카 특약 보험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치면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확인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렌트카 특약이 있는 것과 없는 거로 갔었을 때는 대물도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갑니다. 요 차이까지 있다는 것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큽니다. 자손이라고 있어요. 자손이라는 거는 자기 신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다치는 거죠. 내 몸이 다치는 거에 대한 보장이 이건 렌트카 특약이 있건 없건 전부 다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형편없는 거죠. 만약에 운전하다가 우리가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럴 일이 많지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죽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대리기사 목숨값은 3천만 원이다. 자, 이 자손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전은 원래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 우리가요.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요. 자손과 자상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손은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다쳐서 치료비에 들어가는 것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상은 뭐냐면요. 내가 다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는 정도를 보상받는 겁니다. 가장 크게 보면은 우리가 만약 다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면은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자상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일을 못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까지도 보장을 받는 게 자상이에요. 자손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막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거 치료비가 뭐 500만 원 나온다. 그럼 500만 원어치만 나오는 겁니다. 그 외 다른 비용은 전혀 보상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자손과 자상을 우리가 선택해서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리기사 보험은 자상은 아예 들 수가 없습니다. 자상은 있지가 않아요. 있지가 않고 자손만 있다. 근데 자손이 있는 것마저도 보장 한도가 3천만 원이 끝이다. 이거는 굉장히 애석하죠. 많이 애석하죠. 정말로 목숨값이 3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노동법이며 우리나라 어떤 이 보장해주고 이런 수준이 엄청난 선진국에 속해져 있잖아요. 선진국에 속해져 있는데 대리기사 이 보험에 대한 보장 한도는 마치 1970년대 전태일 시대, 전태일이 그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휘발유 몸에 붓고 분신자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노동법이 많이 개혁이 되는. 근데 현재 이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적인 이런 시대에 대리기사 보험은 특히 자손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뭔가 보완이 필요하고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 대리기사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나온 사람들이 일을 할수록 사고가 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대리를 나왔는데 만약 죽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이 성인 남자가 힘들어졌다는 그 가정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가정이 힘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가장이 만약에 의도치 않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장 한도가 뭐 3천만 원이 끝이다 이래버리면 그 가정 자체 하나가 파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가 이제 운전자 보험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을 따로 월에 얼마라도 들으셔서 운전자 보험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들으시면서 우리가 사망했었을 때 우리가 그 보험을 따로 특약을 넣을 수가 있어요. 특약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보장을 우리가 좀 더 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보통 운전자 보험이 싼 건 뭐 2만 몇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2, 3만 원대 나오는데 아마 그 뭐 사망보험을 이렇게 조금 더 특약을 넣으면은 뭐 3, 4만 원, 4, 5만 원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근데 3, 4만 원, 4, 5만 원, 4, 5만 원이더라도 우리가 직업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하는 일은요. 직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보장 정도는 우리가 넣어놓고 일을 하는 게 3, 4만 원이면 해장국에 소주 한 번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그거 한 번 먹을 비용을 우리가 우리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해놓고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필히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듣고 그냥 흘리시지 마시고요. 다른 건 뭐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일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각자 또 사람마다 어떤 자기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거는 뭐 내 취향과 성향이 다르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전과 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듣고 흘리시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험 필히 확인해 보시고 이거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 하시면은 꼭 수정하셔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자손 부분도 3천만 원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만약에 들고 계신 게 있으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 운전자 보험 내가 들어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는 거죠. 25,000원짜리 그냥. 그거 아무 쓸데기 없는 보험입니다. 우리한테는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사고 났었을 때 뭐 변호사 비용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밖에 안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한 1, 2만 원만 추가하면은 뭐 몇 억씩 우리가 사망보험금이 됐건 이런 것들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탁송하시는 분들도 탁송하고 대리가 합해져서 대리 특약, 렌트 특약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고요. 없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사무실마다 증권을 갖고 있는 게 달라요. 어떤 데는 자차가 5천만 원짜리가 아예 없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자차 3천만 원짜리가 끝인 데도 있고요. 대리 특약도 렌트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탁송하고 합해서 하는 것도 렌트 특약을 같이 있는 증권이 없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사무실들은 이렇게 좋게 흔히 말하면 눈탱이죠. 눈탱이 쳐서 하는 사무실도 곧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나이 기준 했을 때요. 30살부터 만 49세까지는 2,800원, 3,000원, 3,200원. 이게 거의 그냥 현재 표준화되어져 있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더 과하게 납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어떤 사고 이력이 좀 많다 이러면 이제 보험료는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좀 과하게 비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쓸데없이 비싼 돈을 더 많이 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요번 기회에 내 보험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제 번호가 있습니다. 요 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폰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야간이나 이럴 땐 제가 못 받을 때가 당연히 많이 있어요. 운행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낮에도 사실은 늦게 일어나고 하면은 통화가 조금씩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늦게라도 문자라든지 다시 한번 연락을 빠짐없이 다 드리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요번에 카카오가 어찌됐건 간에 자차랑 대물을 파격적으로 올렸잖아요. 자차 3억, 대물 10억까지 파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대리사무실에서도 많은 대리사무실에서 좀 움직여서 보험회사들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일반 대리회사 이 보험 영역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자차랑 대물만 알아볼 게 아니라 자손까지도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보험료 한 달에 우리가 1, 2만 원, 2, 3만 원 올라가더라도 그 보장을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제 이 일 한지 뭐 2년도 채 안 됐잖아요. 이제 뭐 한 1년 한 7개월 됐습니다. 2년도 채 안 됐지만 이 시장 들어와서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대리시장이 굉장히 업력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뭐 3, 4년, 4, 5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훨씬 더 넘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험 체계가 이러하다라는 부분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전태 시대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디선가는 우리 대리기사 10만 명 있다 치면요. 어디선가는 누군가는 운전하다가 죽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 개죽음 개죽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뭐라 말씀드리기 좀 힘들 정도로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막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나라가 뭐 하고 있나. 어찌 보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들게 일하고 사회적 어떤 약자, 뭐 약자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되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 분명히 없잖아 있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보장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우리나라인데 대리기사들 어떤 보험은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안 돼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뭐 좋아지겠죠.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고 하루라도 좀 빨리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꼭 인지하고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실 때도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고가 났었을 때 내가 만약 자차 보험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비싼 차 걸리면은 정말로 더 조심하게 운전하셔야 되고 아니면 코를 뺀다든지. 왜냐면 작은 실수 하나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염려하셔가지고 신경 쓰셔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에 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일하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빡시게 하고 왔습니다. 자, 영상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인사드리고 일하는 영상 만나뵐게요. 자, 뿅! 짜잔! 자, 오늘 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야, 벌써 4월달도 마지막 주가 됐죠. 날짜 왜 이렇게 빨리 갈까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진짜. 자, 첫 콜로 여기 일단 광교 왔습니다. 오늘도 50분 운행해서 왔고요. 보통 월요일은 항상 50분 정도 운행해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광교 중앙역 쪽 나가서 첫 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콜이 별로 없겠죠.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니까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첫 콜 잡고 또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광교 중앙역 넘어왔고요. 여기 카페 거리에서 상현역 가는 거 6분 운행에 18,000원짜리 잡았습니다. 금방 잡았어요. 들어온 지 한 5분? 금방 주네요. 확실히 조금 등급이 올라간 게 느껴져. 예전에는 항상 한 2-30분 걸렸었던 것 같은데요. 금방금방 잡습니다. 자, 상현역 가면요, 뭐 상현역에서 또 기다려보면 될 것 같죠? 갑니다. 뿅! 짜잔! 자, 상현역으로 왔습니다. 한 7분 정도 운행해서 왔습니다. 현재 지금 7시 40분 자, 왔고요. 여기 가게 이름이 홍대장 홍대장 소고기집이 있네요. 간판 이름 웃긴다. 자, 여기서 딴 데 안 움직이고 상현역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자, 콜 잡고 나타날게요. 뿅! 짜잔! 자, 상현역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요. 콜이 나올 입질이 없어서 영덕동으로 포인트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영덕동 살살 녹두랑 나주집 있는 곳으로 가서 소고기집에서 나오는 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덕동으로 점프할게요.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영덕동 나주집이랑 장성 한우 있는 데까지 넘어왔고요. 콜이 잘 안 떴어요. 그래서 좀 기다릴까 하다가요. 여기 앞에 엊그저께 왔을 때 여기 힉스 유타워 여기서 광교 가는 거 24,000원짜리 카카오 떠서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는 바로 동탄역 가는 거 31,000원짜리 카카오로 떠버리네요. 그 콜마너 제휴콜로 보였습니다. 아씨, 10초만 빨리 뜨지. 동탄역 잡고 내려오는 게 훨씬 나은 건데. 자, 일단 광교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약간 살짝 꼬이네요. 갑니다. 뿅! 짜잔! 자, 광교 도착했습니다. 15분 운행해서 왔고요. 8시 50분 광교 중앙역 바로 옆쪽입니다. 해서 다시 광교 중앙역 가서 다음 거 받아볼게요. 영도도까지 점프해가지고 딸랑 이거 잡고 왔네. 좀 버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뭐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 다시 광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저희 광교 박스 들어오자마자 콜을 받았습니다. 안산 푸르조 2차 가는 거 30분 운행에 38,000원. 안산을 벌써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웃겨.
있는데 뭐 바로 들어오면 잡고 가야죠. 자, 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안산 들어왔습니다. 상로수 경유해가지고 운행시간 3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33분 운행했고요. 경유비 5,000원 더 주시네요, 현금으로. 그래서 43,000원짜리가 됐습니다. 착지는 대우 2차이기 때문에요. 신도시 바로 옆입니다. 고산 신도시 바로 옆이어서 고산 신도시 들어가서 다음 콜 잡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빠르니까요. 이제 지금 현재 9시 반이거든요. 9시 반인가 35분인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큰 게 뭐가 뜨면, 튀어나가는 게 뜨면 당연히 한 번 더 나갔다 오느냐, 아니면 안산 권역만 월요일이고 하니까요. 안산 권역만 돌다가 그냥 1시 정도에 복귀콜 잡고 들어가느냐. 왜냐면 튀어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1시 전에 못 들어와서 반대섬 들어가는 복귀콜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어찌됐건 집 앞까지 가면서 25,000원짜리 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콜 뜨는 거 봐서, 상황을 봐서 정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도시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고산 신도시 콜 잠깐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 한 3개를 넘겼어요. 15,000원짜리 삥콜, 짜이 아파트 19,000원짜리, 계양구 어디 가는 거 4만 얼마짜리 3개를 넘기고 나니까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계속 손지지기를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누르고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는데도 두세 개를 못 잡았어요. 뜨는데 못 잡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잡혔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콜이죠. 마음에 안 드는 콜인데 갔다 오겠습니다. 다 수원이니까요. 뭐.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콜을 갈아탔습니다. 영상을 한 다음에 보니까요, 콜만호 제휴콜 법인콜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실 번호가 있으니까요, 전화해서 장비 있어가지고 콜을 뺐습니다. 콜을 빼자마자 강남 개포동이 48,000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걸로 바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천천도 착지도 좋지 않고 단가도 25,000원이면 안산에서 10분 운행 2만원짜리를 잡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콜을 잡고 보니까 제휴콜이어서 빼버렸습니다. 빼고 요거로 갈아탔으니까요, 강남 개포 들어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강남 개포동 도착했습니다. 40분 운행해서 왔고요. 10시 40분 도착했고요. 도착하자마자 뭐 쌀뜨는 거 몇 개 들어오네요. 뭐 성북구 가는 거 뭐 몇 개 들어왔어요. 근데 단가가 다 약간 꾸리꾸리 하더라고요. 꾸리꾸리 하고 뭐 방향도 안 맞으니까요. 월요일이라서 10시 40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방향을 맞춰놔야죠. 맞춰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 금방 가서 삥콜 타다가 복귀콜까지 타고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이 좋더라. 오히려 그게 더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일단 시흥 매화동이 떴어요. 그래서 업단 한번 시켜가지고 44,000원, 운행시간 35분 찍힙니다. 매화동 들어가면 능곡까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위로 가면 은계지구 갈 수 있기 때문에 착지는 좋지가 않지만 저한테는 뭐 신천리나 은계 올라가거나 능곡 내려가거나 해서 한 콜만 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뿅. 짜잔, 자, 매화동 도착했습니다. 30분 운행하고 왔네요. 11시 25분 도착했고요. 매화동은 이제 깜깜하죠. 거의 이제 매화동 도착죠. 은계지구까지가 3km입니다. 하기 때문에 라이딩에서 은계로 바로 점프를 하고 골을 보겠습니다. 그나마 12시 되기 전에 어떻게 요 시흥을 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안전합니다. 12시 넘어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빠르게 이동해서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대하동까지 그냥 바로 넘어왔습니다. 라이딩 하면서 오는데요, 은계지구랑 뭐 등등 해서 콜이 아예 없길래 은계지구는 좀 박스가 작죠. 대하동이 좀 더 박스가 크기 때문에 대하동까지 바로 라이딩해서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소사동 뭐 18,000원짜리인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건 하나 넘겼어요. 소사동을 가면 이제는 그런 콜을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죠.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뭐 정왕 105, 뭐 능곡 창현, 안산 뭐 등등 해서요. 방향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잡고 나타날게요. 뿅.
짜잔. 자, 콜잠대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삥콜 뭐 한 두세 개 봤었고요. 뭐 서창동 가는 거 있었고, 서구, 인천 서구 가는 거 있었는데요. 서구 들어가면은 뭐 이제 영원히 죽어야 되죠. 그래서 다 넘기게 한 다음에요. 의왕시 오전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들어와서 요거는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마저 보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전동도 찾기 이렇게 좋진 않지만 일단 뭐 어떻게든 풀어볼 수 있으니까요. 오전동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여기 오전동 매화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25분 찍혔었는데요. 22분 운행해서 왔네요. 잘 도착했고요. 12시 20분 도착했습니다. 떨어지자마자 주차장에서 어플 키자마자 신림동 3만원이 떴는데요. 24분 운행에 일단 넘기게 했습니다. 넘기게 했고요. 자, 여기서 범계역까지 4km 나와요. 하기 때문에 일단 범계까지 바로 점프 하겠습니다. 여기 오전동도 1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가 아니라 원래 쉽지 않죠. 오전동은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범계까지 점프해서 콜 보겠습니다. 자, 가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범계로 점프를 하려고 한 300m 움직였나요? 가는데 맞춤이 하나 꽂혔어요. 청계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고객님 거리는 1.3km입니다. 요거는 타야죠. 뭐 한 10분 조금 더 운행할 것 같으니까요. 요걸 일단 하나 타겠습니다. 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청계동 도착했습니다. 16분 운행해서 왔고요. 12시 50분이네요 청계동도 뭐 없죠. 초저녁에 오면은 뭐 백운호수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백운호수 이 시간에 깜깜하죠. 호수만 있죠. 자, 여기서 인덕원까지 3.3km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냥 인덕원으로 바로 점프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서 봐요. 뿅. 짜잔. 자, 인덕원까지 점프를 했고요. 점프해서 인덕원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요. 한 5분 만에 폴을 잡았습니다. 폴을 잡았는데 아까 제가 착지 떨어서 청계동 거의 위치가 아파트 단지 똑같거든요. 똑같고 이 전에 손님이 여자 손님이었는데 지금 콜 부르신 손님도 여자 손님이세요. 같은 분인가?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10분만 빨리 부르지. 다시 청계동으로 들어갑니다. 청계동 가서 안산 1동 가는 거 19분 운행에 3만원짜리. 요거 콜만어 케어 플러스입니다. 또 역시나 복귀 콜은 콜만어다. 그래서 요거 방향이 여기 맞나? 여기 아닌데? 절로 가야 되는구나. 자, 요거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뿅. 짜잔. 자, 안산 1동 들어왔습니다. 야, 이 시간에 오니까 아까 내비 시간 19분 찍혔는데 16분 운행해서 오네요. 청계 IC 올려서 바로 타고 오다가 수인상으로 갈아타서 금방 왔습니다. 야, 요 정도 오면은 오히려 안산에서 백옷 가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네요. 이게 저는 의왕을 진짜 잘 안 가거든요. 의왕 군포를 단가 대비 뭐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의왕이나 군포는 메인 콜지라고 할 만한 데가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는 편인데, 야, 요런 콜 요렇게 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네요. 잘 왔습니다. 잘 왔고 50대 중년 여성 손님이었는데요. 팁도 10,000원을 주셨네요. 역시 카카오는 팁이 안 나오는데 콜만으로 로지콜 타면은 팁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 받고 16분 운행하고 복귀까지. 와, 완전 3콤보. 엄청나게 좋은 콜이죠. 자, 잘 들어왔고요. 야, 오늘은 희한한 거가요. 매화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시흥 매화동 들어갔잖아요. 매화동을 들어가고 아까 거기서 의왕 갔을 때 오전동 매화 아파트, 매화 아파트를 들어갔고 여기 1동에 매화 초등학교 도착. 야, 매화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네. 매화동 가고 매화 아파트 가고 매화 초등학교 가고 좀 신기합니다. 신기하고요. 자, 1동 왔으니까요. 이제 뭐 할 거 다 했죠. 할 거 다 했어. 안산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한 대 앞으로 이동하고요. 이동해서 신도시까지 들어가 보든지 하겠습니다. 야, 날씨가 계속 맨날 추워가지고 맨날 춥다 하고 이제 잘 못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파카 입고 나왔죠. 파카 입고 나오니까 와, 그래도 쌀쌀하고 추워요. 그래서
옷을 수요일 모일까지는 파카 입고 나와야 돼요. 그나마 파카 입고 나오니까 라이딩을 빡시게 하고 다니니까는 훨씬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가서 볼게요. 뿅. 짜잔. 자, 이동 한대 앞까지 왔고요. 여기서 신도시까지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서 100옷 가는 거 카카오로 3만원짜리 줘서 바로 잡았습니다. 100옷 가야죠. 100옷에서도 뭐 라이딩에서 복귀도 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100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뿅. 짜잔. 자, 100옷 도착했습니다. 23분 운행, 2시 15분 도착했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2시 넘어서 100옷은 거의 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1.5km에서 빠졌네요. 1.5km 정왕동에서 사동 이편한 세상 가는 게 25,000원 바닥에 계속 떨어져 있었어요.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아직 안 잡았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트럭 한 대 있어가지고 일단 예약은 잡아놨습니다. 라이딩해서 가느니 여기서 가면은 뭐 15분이면 가니까요. 15분, 20분 채 안 걸리죠. 한 5,000원 내고 그냥 편하게 10km 라이딩해서 가느니 5,000원 투자해서 내 무릎을 아끼겠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 봤다가요. 없으면 트럭 타고 복귀하고요. 콜 뜨면 타고요. 정황이나 거짓말같이 반달스만 딱 나와주면 최고인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깐. 자, 이따 보겠습니다. 뿅. 짜잔. 저 여기 100옷에서 아비뉴프랑 여기 닭꼬치 맨날 파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시켜놨는데요. 정왕동 가는 게 2만원짜리 하나 떴습니다. 세종 3차 가까운 정왕이에요. 그래서 잡고 고객님 통화해서 10분 안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오면은 후딱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타고 갈게요. 뿅. 짜잔. 자, 정왕 세종아파트 도착했습니다. 경유가 있었습니다. 100옷 대방 아파트 완전 역경유예요. 이게 원래는 한 7, 8분 운행이었거든요. 근데 역경유를 하고 주유소까지 또 들러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일단 경유를 눌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유소 들르고 이렇게 해서 2만원을 또 더 주셨어요. 기름도 제가 넣어드리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카드를 주면서 얼마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만원 줬다 이거죠. 2만원 받으면 해드린 게 맞죠 뭐. 자, 아무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은 토탈에서 20분 운행했습니다. 20분 운행에 결과적으로 46,000원이 됐으니까요. 실제로는 2만원 팁을 왔으니까 25,000원 매출이잖아. 그럼 거의 5만원짜리가 된 거죠. 아주 땡큐 콜이 됐습니다. 자, 2시 55분에 3시가 다 됐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탔네요.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잘 탔습니다. 카카오가 확실히 이제 11주차잖아요. 오늘 타면서 느꼈는데요. 야, 확실히 훨씬 잘 들어온다. 훨씬 잘 들어옵니다. 훨씬 잘 들어오다 보니까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3시까지 야, 로지콜만 타면 1시 후에 콜 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계속 콜 주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경유 로지로 경유 2개 있는 거 안산 가는 거 25,000원. 금방 없어지네요. 이제 퇴근. 여기서는 라이딩에서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아까 105에서 보다는 여기는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복귀각을 잡아서 가면서 콜이 뜨면 잡고요. 없으면 복귀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뿅. 짜잔. 자, 오늘 복귀해서 먼저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마감 영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요. 6시 반에 출근해서 8시간 반 정도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8시간 반이 채 안 되는 것 같네요. 8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일해서 403,000원. 엄청나게 잘하고 왔죠. 월요일인데 대리만 해서 8시간 20분에서 40만원을 찍었다. 시간당 한 37,000, 38,000 정도 실수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한 거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야, 딴 나라에서 대리하고 있는 건가? 완전히 여러분들 보실 때도 사실상 그렇잖아요. 뭐야 저거 지금? 저거 뭐 맞아? 요즘에 뭐 얼마나 콜이 없고 타기 굉장히 힘들고 단가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콜도 없고 단가도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일을 하고 왔어요. 예. 콜이 없는지 전혀 못 느끼고 단가가 안 좋다는 거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일 시작해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브레이크 걸리는 거 한 번도 없이 월요일인데 2시 50분까지 거의 3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콜을 타고 왔다. 엄청난 거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 딴 나라에서 대리하고 있는 사람처럼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잘 타고 왔습니다. 이게 카카오를 하면서 이제 요번 주 11주차입니다, 여러분들. 2달 반이 지나갔죠. 2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 건데 오늘 타면서 느낀 거는요. 확실히 점점점 잘 보이고 있다, 콜이.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안산은 일찍 들어왔잖아요. 안산 일찍 들어와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 시간대에 강남 나가는 콜을 안산에서는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콜이 많지도 않고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안산 고장 신도시에서 콜 잡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간대 기사님 수 아마 한 80명, 90명 정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기사님 수 대비 콜량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콜 잡기가 굉장히 빡신 곳입니다. 삥콜이야 뭐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지만 안산이 나가는 콜 잡기가 되게 힘든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다들 들어와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가는 거 48,000원짜리 잡고 나갔다. 40분 운행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고 처음 잡아봤어. 카카오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도 뭐 그 뒤로는 그냥 뭐 계속 탔습니다. 어렵게 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제가 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머리 몸통 꼬리에서 몸통을 만들어서 뭐 12만원짜리 타고 몸통을 만들어 놓은 그 머리 과정에서 동선을 짜서 거기까지 내가 가서 뭐 어디에요? 뭐 진천을 간다든지 천안 성급을 간다든지 이런 데 가서 큰 걸 타고 올라왔다. 그거는 약간 그런 부분들은 그건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실력에 따라서 동선 어떻게 만들고 어디 가서 어떻게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탄 거는 뭐냐면요. 그냥 수도권 주는 대로 뜨는 대로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외곽수도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지방 국도 수도권 국도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어요. 로즈콜만 탈 때 수도권에서 외곽순환도로 타고 다니면 그거는 좋은 매출이 안 나옵니다.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막 서해안고속도로만 하루에 4번 타고요. 어떤 날은 뭐 영동고속도로만 하루에 4번 타고 어떤 날은 경부고속도로만 하루에 4번 타고 막 이렇게 탔었어요. 그렇게 탔었을 때 매출이 시간당 뭐 35,000원이든 뭐 4만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에서 외곽순환도로 타고 다니서는 절대 이런 매출이 안 나옵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제가요. 근데 고속도로 한 번도 안 타죠. 고속도로 한 번도 안 타고 그냥 단가도 오늘 뭐예요? 고정표 5만원짜리 타는 거 말고는 단가 다 2, 3만원짜리, 3, 4만원짜리만 탔잖아요. 5, 6만원짜리 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3, 4만원짜리만 타고 다니는데도 그냥 8시간 일해서 40만원 매출 만들고 실수익이 3만 7, 8천에 나온다. 엄청난 거죠. 물론 뭐 오늘 경유랑 TV 해서 경유랑 TV 한 35,000원 정도 나왔죠. 35,000원 나왔지만 그걸 빼더라도 굉장히 좋은 매출입니다. 그걸 빼더라도 굉장히 좋은 매출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망하는 날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망하는 날이 무조건 있잖아요. 멘탈이 날아가고 멘탈 날아가는 건 왜 그러냐면요, 콜이 없고 콜을 못 잡고 죽다 보면 이제 멘탈 날아가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어나가지 못하는, 극복을 못해서 이렇게 그러다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근데 카카오가 이게 등급이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망하는 날이 없는 겁니다. 진짜 아무리 안 나와도 실수익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하는 게 망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콜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잘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누적 콜수가 아마 한 430콜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꾸준하게 해서 500콜 정도만 만들어 놓고 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효율적이다 라고 누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검증돼서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35만원 35만원 월화 찍었을 때 야 구라치지 말아라, 콜카드도 안 까면서 뭔 개소리냐 이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콜카드 그냥 까서 올려버렸죠. 오늘도 콜카드 올려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콜카드 올리는 게 저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콜카드 캡처하는 게 1이니까요. 캡처하고 또 컴퓨터 옮기고 이게 1인데 여기서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수입 및 운행 내역.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이 훨씬 더 편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뭐 로지 고정콜 타는 거 고정콜 타는 거는 이건 보여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콜마너 복귀콜 하나 탔죠. 콜마너 복귀콜 운행 목록 요거 아까 전에 안산 들어온 콜. 야 진짜 콜마너 이 케어 플러스 연계 이건 진짜 막강합니다. 그 복귀콜 하나 타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왔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이제 고정콜이 부사장님이 뭐 쉬시는지 없어가지고요. 오늘 편집하고 한 다음에 내일은 용인에 전동일 매장에 잠깐 제가 들렀다가 여느 때처럼 이천에 점프해서 일을 많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용인에서 트루커 타고 이천 가서 부바에서 또 스타트하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초두에 보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보험 꼭 확인해 보시고요. 변경사항이 필요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저한테 문자 주셔도 좋고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다 제가 직접 받고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히 확인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